안녕하십니까, 낚시왕 로빈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저희 구독자님들이나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던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이제 어떤 거냐면 고패질을 하는 이유와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패질을 하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보통 알고 계신 이유가 고패질을 이렇게 함으로써 미끼를 움직이게 만들어 갖고 이제 대상 어종의 공격 본능을 일깨워서 미끼를 물게 만든다 라고 보통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네, 맞아요. 물론 그것도 맞는데 저 역시도 이제 당연히 그렇게 알고 낚시를 평생 해왔는데, 제가 예전에 수중 영상을 촬영한 게 있어요. 수중 영상을 촬영한 게 있는데 여기 제가 띄워놓을 건데 보세요. 이 고기들이 배가 고프지 않아서인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미끼를 이 앞에다가 막 갖다 줘서 막 흔들흔들 해줘도 물지 않아요. 미끼로 세수를 시켜줘도 먹질 않습니다. 그래서 고패질이 꼭 대상 어종의 공격 본능을 일깨워주는 건 아니구나 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수중 카메라로 제가 직접 보니까요. 그래서 이 고패질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공격 본능을 일깨워주는 것 말고도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탐색이에요. 탐색. 던져놓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조류에 따라서 흐르겠죠. 찌가 밑에는 채비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흐르면은 이 흐르는 방향만큼만 탐색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고패질을 하면은 내가 땡겨 오기도 하고 옆으로 끌어오기도 하고 하면서 뭐 더 앞쪽, 옆쪽, 뭐 대각선 쪽 이렇게 더 탐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고기가 있을 만한 곳을 더 다양하게 탐색을 해서 그만큼 고기를 잡을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는 겁니다. 그게 고패질의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고패질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고기의 공격 본능을 일깨워서 내 미끼를 물게 만드는 것. 두 번째, 더 많고 다양한 포인트를 탐색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은 고패질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알아봐야겠죠. 고패질을 하는 방법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낚싯대로 하는 고패질, 두 번째는 낚시 릴로 하는 고패질.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낚싯대로 하는 고패질 중에서도 두 가지로 나눠져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낚싯대로 하는 고패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캐스팅을 하고 안짝하고 나서 줄을 팽팽히 해주고 제 뒷모습을 잘 보세요. 자, 낚싯대를 이렇게 세워줍니다. 위로. 아이고 고패질하다 물었어. 잠깐만. 아이, 자,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상황. 아니, 나 고기를 잡으려고 한 게 아닌데. 일단 잡고 보자. 본의 아니게 고패질 강조하다가 고기를 잡아버렸습니다. 보이시죠? 바늘을 빼고 할게요. 바늘을 빼고. 이게 고패질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자, 연연상 방생해줄게요. 바늘을 빼고 다시 하겠습니다. 뒤편에서 하는 모습하고 측면 모습 동시에 보여드릴게요. 자, 캐스팅을 일단 합니다. 캐스팅을 하고 채비를 안착시킨 후에 줄을 팽팽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준비 단계예요. 자, 고패질 첫 번째, 낚싯대를 이렇게 세워줍니다. 쭉 위로 찌가 따라 들어가요. 그 다음에 내려놔요. 이렇게 찌가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여유줄이 이렇게 쭉 늘어져요. 그러면 그걸 다시 감아주는 겁니다. 팽팽하게. 아시겠죠? 다시 낚싯대 이렇게 들어줘요. 그럼 찌가 쏙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다시 내려줍니다. 그 다음에 여유줄을 무너진 줄을 감아주는 거예요. 팽팽하게. 이게 첫 번째 1번 고패질이에요. 다시 연속 동작으로 스무스하게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 방법으로 제가 선제대회에 나갔을 때 옆에 계신 여성조사분님이 고기를 못 잡고 계셨거든요. 저는 계속 잡고. 그래서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바로 고기를 잡으셨어요.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캐스팅하고 채비를 안착시킨 후에 줄을 팽팽하게 해주고, 자, 이 낚싯대를 옆으로 좌우로 뭐 우측으로 해도 되고 좌측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여유줄 생기면 다시 감아주고, 좌측으로, 이건 내가 원하는 방향에 따라서 좌측 우측이 달라지는 거예요. 좌측으로 옆으로 쭉 펴줬다가 다시 돌아와서 여유줄을 감아주고, 좌측으로 하든 우측으로 하든 자기가 원하는 방향
채비를 어느 쪽으로 가고 싶냐?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오른쪽, 채비를 왼쪽으로 가고 싶다, 왼쪽으로 옮기고 싶다, 왼쪽. 이렇게 옆으로 해서 다시 돌아와서 이런 식으로 감아줍니다. 그죠? 하는 방법은 뭐야, 바늘이 없는데도 물었어. 네, 굉장히 간단하죠. 하는 방법은. 단 주의할 점은 낚싯대를 움직일 때 스무스하게 천천히 해야 된다는 거. 막 이렇게 휙휙휙휙 하는 게 아니에요. 싹 천천히 싹 올리는 방법을 할 때도 천천히, 뭐 푹푹 제끼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위로 곱해지라는 거랑 옆으로 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라고 물어보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위로 이렇게 곱해질 할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를 수면이라고 볼게요. 수면이고 이 밑으로 다 물속이에요. 그리고 이게 내 채비예요. 채비. 좀 멀리서 할게요. 이게 수면이에요. 수면, 이 밑으로는 다 물속인 거예요. 이게 내 채비예요. 위로 곱해지려면은 채비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요.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주면 다시 내려갈 거고,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물속에서 채비가 움직이게 돼요. 그럼 이게 어떤 영향이 있느냐? 무엇보다 탐색 영향이 굉장히 커요. 탐색. 이렇게 곱해지게 되면은 미끼가, 이걸 또 미끼로 얘기를 해볼게요. 미끼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면서 계속 찌를 통해서 딸려오죠. 앞으로 내 쪽으로 계속 여기서부터 올라갔다 하면서 다양하게 탐색을 해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 미끼가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물론 공격 본능을 일깨워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올려갔다가 내리면서 하는 곱해질은 탐색의 성향이 강해요. 두 번째로 이 내가 옆으로 이쪽으로 끌고 오든 이쪽으로 끌고 옆으로 하는 곱해질, 이거 같은 경우는, 자, 이게 수면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수면이에요. 자, 여기 이게 채비예요. 채비 밑에 있는 채비, 물속에. 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 다시 여기서부터 이렇게 딸려와요. 비스듬하게 이렇게 딸려온단 말이에요. 자, 물론 이 방법도 탐색의 성향을 갖고 있지만 얘 같은 경우는 공격 본능 자극이 더 강한 곱해질이에요. 왜냐면, 자, 이게 또 다시 내 미끼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오기 때문에 비스듬하게, 아까처럼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비스듬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지렁이로 치면은 꼬리가 팔랑팔랑 막 하겠죠. 그럼 근처에 고기가 있다가 보고 오면은 미치는 거예요. 아니, 저놈이 내 앞에서 꼬리를 살랑살랑 와하고 콱 무는 겁니다. 요 곱해질은 어떨 때 쓰면 좋냐면은, 근처에 내 그 미끼 근처에 고기가 붙었다, 그런 경우에 이 곱해질 쓰면 효과가 좋아요. 물론 내 채비 근처에 고기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는 낚시를 어느 정도 해본 분들만 느낄 수 있는 건데, 초보자분들은 그런 걸 못 느낄 수 있어요. 거의 못 느끼죠. 내 채비에 물속에 보이지도 않는데 고기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어느 정도 계속 낚시를 해보시다 보면은 그 감이 와요. 아, 내 근처에 고기가 있다. 찌의 미묘한 움직임, 근처에서 고기가 살랑살랑 움직일 때 내 채비를 건드린 뭐 그런 미묘한 느낌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쓰는 곱해질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 다 되셨죠? 그럼 마지막으로 낚시 릴로 하는 곱해질 알려드릴게요. 이건 너무 쉬워요. 말 그대로 릴로 하는 곱해질이기 때문에 감아주는 거예요. 감아주는 거. 그냥 릴만 이렇게 감아주는 건데, 방법을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다양하게 쓰는데, 뭐 한 바퀴씩 감을 때도 있고, 빠르게 두 바퀴 감을 때는 드물지만 있고, 미끼에 미묘한 자극을 줄 때, 움직임에 대한 자극을 줄 때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뭐 이런 식으로 짧게 끊어서 칠 때도 있어요. 탁탁탁탁탁탁탁탁. 다시 보여드릴게요.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걸로 알려드릴게요. 한 바퀴 이렇게 감을 때, 그리고 반 바퀴, 이건 조류의 흐름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분의 1바퀴씩 탁탁탁탁탁탁탁. 요거는 근처에 고기가 있을 때 내 걸 도저히 안 물어. 그때 더 자극을 시켜주려고 하는 방식이에요, 이 곱해질은. 자, 그래서 이 낚시 릴로 하는 곱해질도 어떤 식이냐면, 아까 두 번째 우리가 옆으로 싹 하는 곱해질 있잖아요. 그거랑 효과가 비슷해요. 걔 역시도 이게 수면이다, 수면 치고 이게 내 채비다. 릴로 하는 곱해질도 이렇게 앞으로 끌고 가는 곱해질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위로 올렸던 고피질이랑 다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비스듬하게 되는 고피질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 근처에 있는 고기를 꼬시기에 유용한 고피질입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몇 가지 고피질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고피질의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그동안 궁금하셨던 분들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거는 고피질은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아까 이제 유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옆으로 하는 고피질 할 때는 내 옆쪽에 조사님들이 계실 때는 최대한 하지 마세요. 네, 왜냐면 이렇게 하다가 낚싯대로 뭐 조사님들을 건들게 될 수 있잖아요, 다른 조사님들을. 그러니까 이거는 옆에 사람들이 있으면 쓰지 마시고 차라리 낚시 릴로 감는 고피질을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세웠다가 내리는 고피질을 요거를 쓰세요. 연습을 좀 해보다 보시면은 감이 오실 거예요. 자, 아까 보셨죠? 고피질을 바늘 끼고 했다가 바로 무는 거 계속 물어갖고 그냥 바늘 목줄을 그냥 날려버리고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고피질이란 게 참 그래요. 이게 낚싯대를 계속 들고 고피질을 하면은 사실 힘들 수 있어요. 힘들 수 있는데 확실한 거는 고피질이 조과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네,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청자분들도 난 힘들어, 귀찮아, 그래서 나 고피질 하기 싫어 이러지 마시고 조금씩이라도 고피질 하는 횟수를 늘려나가 보세요. 그러면은 조과의 차이가 분명히 생기실 겁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